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의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정치 외교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일이 획책되고 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 바지만 그게 또 한 번 증명된 소식. 자, 그리고 이거 남 일이 아니구나. 야, 우리도 지금 큰일 나겠는데? 라는 소식. 북한 관련, 중국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군 현역 대령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고 매달 월급까지 받아가며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군 현역 상교가 대만 현지 중국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으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인 샹던 상교는 지난 2018년 취재 목적이라며 접근한 퇴역 육군 중위 출신 기자인 샤오 웨이창을 만나면서 중국의 공작에 걸려들었습니다. 샹 상교에게 접근한 샤오 기자는 대학 시절부터 중국에 포섭된 인물로 샹 상교에게 매월 4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71만 원의 공작금을 지급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하달된 각종 지시사항을 샹 상교에게 전달했습니다. 샹 상교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내부 정보망에서 각 군단급 지휘관과 참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했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만군 관련 기밀 자료들을 샤오 기자를 통해 중국 측에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샤오 웨이창은 샹 상교에게 더 높은 인맥이 있다. 진급을 도와주겠다. 곧 대만은 중국에 의해 통일될 것이며 지금 잘하면 시진핑 주석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충성심을 더욱 끌어내는데요. 대만 보안당국은 이 같은 말을 철석같이 믿은 샹 상교가 군복을 입고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한 인증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샹 상교는 세력서에 나 샹더어는 해협 양측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조국에 충성을 맹세할 것을 다짐한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화통일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중국에 항복하고 중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포섭된 장교가 샤오 상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샤오 상교는 대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만 충성 맹세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을 총괄 수사하고 있는 진먼 검찰청은 샤오 상교 외에도 고위급 장교 수십여 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져 대만군은 물론 대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초급 장교부터 고위 장성급까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대만군 내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 사건. 그저 외신 정도로 치부할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참 이 사람이 상교, 그러니까 우리로 쓰면 대령입니다. 대령, 육군 대령, 기갑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지역신문 기자, 학사장교를 통해서 육군 중위로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나이 많습니다. 이 기자가. 지역신문, 그러니까 진먼다오가 금문도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중국 대륙 코앞에 있는 그 섬인데 그 진먼다오를 관할하는 기갑여단의 부여단장 시절에 이 사람에게 포섭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진먼다오를 관할로 하는 지역신문 기자예요. 지역신문 기자들은 문제 많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이재명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진상이 같은 사람,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라고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알아가지고 깜놀 했는데 그 정진상이도 지역신문 기자였다고 프로필에 나와 있대요. 그리고 충북 간첩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F-35 퇴출 공작했던 거기도 지역기자. 그리고 또 뭐 대장동 어쩌고 하는데 다 지역기자도 엮여 있죠. 그런데 뭐 이권 추구하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충북 간첩단 뭐처럼. 그래서 야,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사람이 육군 중위 출신이었다고 해서 뭐 충성스럽다.
우리도 뭐 ROTC 출신들 다 충성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ROTC 출신들, 대부분의 학사 장교 출신들, 이 장교 출신들은 대부분 충성스럽습니다. 그건 완전히 뭐 자타가 공인하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낙검수 진행했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 그 사람도 ROTC 하다가 다른 어떤 그 시국 관련한 일로 ROTC 제명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ROTC 제명되지 않고 끝까지 임관했으면 장교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천지로 있는 겁니다. 대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충성맹세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전쟁하면 즉시 항복하겠다. 영상 메시지까지 전하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71만 원 월급에 가까운 돈을 계속 받고, 그리고는 자기 말고 더 많이 포섭할 수 있도록 군단 뭐 이런 데 있는 고위 장교, 고위 장군들 인적사항 중에서 취미 뭐 이런 거 취향을 전달하면 그 사람을 포섭하는데 더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골프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골프공 또는 뭐 아주 좋은 이 골프 클럽 뭐 이런 거 선물하면 조금 더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낚시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낚싯대 선물하면 관심이 1도 없죠. 근데 저 사람 낚시 너무 좋아해. 그럼 낚싯대 선물하고 이제 이런 거 그 개인정보 넘겨주고, 또 자기가 이제 기갑장교 출신으로 대령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작전 계획 알고 있겠죠. 그런 작전 계획 넘겨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여기만 있겠냐? 우리나라도 천지로 있지 않겠냐?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87학번이에요. 1987년. 그래서 1988년도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입소 가죠. 전방 입소.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전방 입소 거부 운동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대도,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몇 개 과를 한 개 중대로 만들어서 연천에 있는 모 사단에 우리가 전방 입소를 갔는데, 나가자 이거예요. 다른 과에서.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나가면은 90일 혜택도 날아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련 2년 하면은 3개월 복무단축 혜택 주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날아가는데 너 미쳤냐? 나 안 간다. 가려면 너희들 과나 가라. 해가지고 이제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간다 안 간다를 정하기로 하고, 우리 과는 제가 뭐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는 남았어요. 다른 중대는 이제, 즉 다른 과들은 퇴소한 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남기로 했으니까 그 대대 이 GOP를 견학하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제 늦은 오후였어요. 이제 저녁이 될 약간 이제 해가 지는 그 무렵에 철책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뭐 GOP인지 GP인지 여기가 비무장지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렇게 막 총 들고 줄 서서 가는데 북쪽에서 대남 방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 대학, 모 학과 과대표 누구누구 딱 우리 과대표 이름까지 딱 되면서를 비롯한 몇 명의 학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러는 대남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웅적으로 퇴소를 결정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의 영웅적 투쟁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방금 그 과들은 나갔는데 그걸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정말 뭐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알려준 사람, 보고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내에도 이런 거, 물론 그때는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 때 기무사 없애고 완전히 그냥 이 대공파트 완전히 작살냈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된다. 전수조사 당하는 장교들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여기는 뭐 3년 후에 전쟁한다 그러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더 하면 됐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도 찝찝해도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왜? 국민이 살기 위해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과거 자신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문모 대통령에게도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며 이른바 막말 해골료로 악명을 떨친 북한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퇴진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동에 따라 국내 세력들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고 나서자 북한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퇴진 선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상황과 유사한 지령 하달이라고 월간조선이 1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 바보들이다. 안전하고 편하게 살 줄 모르기에 멍텅구리들인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북 굴종 정책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 김여정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굴종 정책이 곧 평화라는 국내 특정 세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김여정은 이 세력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여정은 남조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라고 선동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 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대통령 퇴진 지령을 내린 북한의 과거 사례를 소개하며 이번 김여정의 메시지 역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의 평양출판사가 발행해 배포한 왜 모른 척 하는가 라는 소책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헌법과 법질서를 통째로 위반했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복종 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거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찰 총국 출신의 탈북자 김모 전 대좌는 북한은 한국의 대선에 개입해왔고 특히 박 전 대통령 사태는 북한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였다. 라며 북한이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적극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지령 하달 후 국내 세력들은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금 대통령 퇴진 장외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경찰은 단체 지도부가 중고교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허위 선전물을 배포한 단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체 대표가 1998년생인 이 단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동했던 단체인데요. 경찰은 이 단체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중고생들을 집회에 동원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탄핵으로 한번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어린 학생들까지 이념 교육을 시켜 자신들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생,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이 대표가 98년생이에요. 25이죠. 그래서 그들이 야, 너 지금 중고생 아닌데 뭐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중고생 때 만든 단체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그때 중고생 때 단체 만들었으면 뭐 했냐 이거였습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프레카드 보십시오. 이거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위임맞이, 김정은 위임맞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이번 집회 피켓 한번 보십시오. 모이자, 밀리면 망한다, 애국집회, SOS, SOS. 중고등학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참석자, 봉사활동 시간 인정, 서울시 교육청 봉사활동 지원 담당자 하고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 경찰은 지금 이게 허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허위면 이들이 공문서 위조한 거죠. 사칭한 거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이게 사실이면 서울시 교육청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교육감 선거할 때 조전혁,
박선영, 이분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준혁 전 의원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담도 하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했지만 끝끝내 단일화를 하지 않고 결국 좌파에게 빨갱이일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서울시 교육청을 넘겨줬죠. 그 책임을, 그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자신들이 쓴 선거 자금을 도저히 회수할 수 없으니까 계속 컨티뉴 고한다? 그렇게 해서 15% 이상을 받아서 회수한다? 이겁니까? 뭡니까? 돈이 아까우면 안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친분을 따라서 저는 정말 애국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는 빨갱이가 아니라 그 빨갱이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만든 자들 다 처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등학생이 어떻게 김포 통진고 제가 자주 쓰는 사진인데요. 오직 플로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라고 이 인터뷰를 할 정도로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다 이래 됐습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전교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전교조는 정말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속아내기 위해서도 교육감은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교육감을 잘 뽑는 게 진짜 안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을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 라고 속이고, 또는 진짜이면 정말 더 문제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반드시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정말 이거 문제인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 주재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 불법 경찰서를 운영하다가 논란을 일으킨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에 이러한 비밀 경찰서를 대량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드론을 띄워 백악관과 의회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전쟁을 하자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내에 엄청난 숫자의 비밀 경찰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친중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축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케빈 메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1월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내년 1월 하원 의장으로 취임하게 될 메카시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공작 활동을 저지하고 중국에 강경하고 엄격한 자세로 맞서겠다 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으로 취임하면 하원 내에 중국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를 색출해 폐쇄하겠다라며, 최근 뉴욕에서 적발된 중국 측의 비밀 경찰서 사례와 같이 중국은 미국 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경찰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는 미국에서 이 같은 불법 비밀 경찰서를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의해 폭로된 이 비밀 경찰서는 중국 공안이 세계 각국의 경찰행정 편의 서비스 센터로 위장해 상대국 동의 없이 운영 중인 조직인데요. 주로 현지 반중 인사 동향 파악과 감시, 정보 수집, 중국 탈출 인사들에 대한 포섭과 국내 연행 등을 임무로 수행해 사실상의 공작기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자 간첩 행위로 상대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불법 공작기지 외에도 드론을 이용해 미국의 주요 시설들을 정찰하는 스파이 행위도 자행하고 있는데요.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현재 시각 11월 23일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와 상업위원회, 정보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중국 드론의 이상 활동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중국 DJI 계열 드론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 드론들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미 의회,
국방부 인근에서 대량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이른바 민감지역으로 설정되어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을 날아다니며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이 드론은 촬영용이지만 더 정교하게 개조할 경우에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에 동원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미 당국은 해당 드론이 민간 시장에서 오락, 레저용으로 판매된 것이어서 정확한 운용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일이 통제가 불가능해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활동은 미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이자 간첩 행위이고 특히 드론의 경우 미국 고위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중대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을 상대로 이런 도발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자, 공자학원. 정말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이슈화를 시켰고, 우리 사회도 지금 공자학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왜 공자학원에 대한 이 칼을 빼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칼 빼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스파이 산실이다. 라고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 이 경찰서 상대국 나라에 자기네들이 치안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자신들의 공안 활동, 저 같은 사람 감시하고 반중 활동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 탈출자 잡아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비밀 경찰서가 미국에 너무너무 많다. 이걸 다 밝혀내겠다라고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이제 하원 의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원 그 의장 내정자가 뭐라고 하냐? 정말 화끈합니다. 중국 여자 간첩, 제가 한번 보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여자 간첩에게 연루되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에릭 스와렐. 이번에 또 당선됐답니다. 그 자도 축출하겠다. 왜? 중국 스파이하고 연루됐으니까. 이럴 정도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미국 대선 때 왜 트럼프를 지지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되기를 바랬냐? 중국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서 야, 방위비 분담금 더 내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한 거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보다 역사 전체로 따져봤을 때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국익에 더 이익이다. 오늘 당장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내는 거, 이거는 정말 아깝고 불쾌하지만, 그렇지만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역사 전체로 보면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판단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랬었어요.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도 속아내야 된다. 이런 드론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날아다닙니까? 100만 원만 주면 타겟팅, 트래킹 다 해요. 여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을 때는 감시 정찰을 하죠. 요인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죠. 그리고 이 유사시 카메라가 아니고 타격 자산이 될 수 있죠. 이런 드론들이, 중국 DJI 드론들이 100만 원만 주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것들이 날아다닙니다. 자, 영화가 있는데요. Angel Has Fallen 이라고 하는 2019년도 영화인데, 대통령이 낚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드론 떼고 와서 공격합니다. 언제 어디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것도 우리는 북한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드론 관련 법, 그리고 군에서도 드론 관련한 이 제도, 법 빨리 더 현실화 시켜야 된다. 우리 정말 너무 뒤처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또 일을 하지 말라고 지령받았을 수도 있죠. 일부 의심되는 자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